서울 강남 한복판에 우뚝 선 태양그룹 본사 빌딩. 52층 높이의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을 받아 금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15층에 자리 잡은 선샤인 카페에서는 이미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시계가 오전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죠. 수진이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준비한 체크리스트를 손에 들고 있었어요. 오늘도 완벽하게 해보자.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의 떨림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지방대학을 졸업한 그녀에게 대기업 본사 카페 매니저 자리는 꿈만 같았었죠. 수지는 먼저 에스프레소 머신의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압력계를 확인하고 물 온도를 체크했어요. 9bar, 93도. 완벽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죠. 원두 보관함을 열어보니 어제 로스팅한 브라질 산토스 원두가 고소한 향을 풍기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원두 몇 알을 손에 올려놓고 상태를 확인했어요. 색깔도 좋고 윤기도 적당해. 오늘 커피는 정말 맛있을 거야. 카페 내부는 마치 럭셔리 호텔 라운지 같았습니다. 대리석 바 카운터가 은은한 조명을 받아 고급스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원목 테이블들이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었죠. 벽면에는 수진이 받은 각종 인증서와 표창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바리스타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카페 운영 우수상, 고객 만족도 1위 상장까지 그녀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어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부매니저 민호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일찍 왔네? 오늘 임원회의 있어서 특별 주문 들어온다고 하셨잖아요. 미리 준비하려고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있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고마워. 그럼 우리 같이 준비해볼까? 두 사람은 손발을 맞춰 카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컵들을 정렬하고 시럽들을 점검했어요. 머신들을 예열하고 청소 상태를 한 번 더 확인했죠. 매니저님, 머신 예열 완료됐어요. 좋아. 그럼 테스트 에스프레소 한 잔 뽑아볼까? 수진이 직접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습니다. 머신에서 나오는 커피의 색깔과 크레마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완벽해. 오늘도 최고의 커피를 만들 수 있겠어. 그때 또 다른 직원 소영이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매니저님, 죄송해요. 지하철이 연착돼서. 괜찮아, 소영아. 아직 시간 충분해. 수지는 항상 직원들에게 따뜻했습니다. 자신도 신입사원 시절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감사해요, 매니저님. 바로 준비할게요.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카페에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7시가 되자 신입사원 하늘이도 출근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하늘의 밝은 인사에 카페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해졌어요. 하늘아, 오늘 임원회의 특별 주문 있으니까 신경 써서 준비하자. 네, 어떤 메뉴인가요? 프리미엄 원두로 에스프레소 20잔, 아메리카노 15잔이야. 각 임원님들 취향에 맞춰서 준비해야 해. 하늘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와, 매니저님은 임원님들 취향까지 다 아시는 거예요. 당연하지. 김 전무님은 연한 아메리카노 좋아하시고, 박 상무님은 진한 에스프레소 드세요. 수진의 설명에 하늘이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도 언젠가는 매니저님처럼 전문적으로 일하고 싶어요. 전문성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야. 매일매일 공부하고 노력해야 하는 거지. 수진이 따뜻하게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7시 30분이 되자 카페 곳곳에서 커피 향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어요. 원두 상태 체크, 머신 온도 확인, 직원 배치 완료. 그녀는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하루가 될 거야. 그때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매니저님, 특별 주문 메뉴판 준비 완료했어요. 고생했어. 그럼 이제 문 열까? 8시 정각. 수진이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어요. 경리팀 김 대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이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프레소 추출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김 대리가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습니다. 매니저님 커피는 정말 맛있어요. 다른 카페랑 확실히 달라요. 감사합니다. 늘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수진이 미소 지으며 라떼아트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유 거품 위에 예쁜 하트 모양이 그려졌어요. 우와, 오늘도 예술이네요. 김 대리가 감탄하며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곧이어 다른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메리카노 2잔, 카페라떼 하나, 설탕 빼고요. 바닐라 라떼 하나 주세요.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진과 직원들은 완벽한 팀워크를 보여줬어요. 각자 맡은 역할을 척척 해내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2번 테이블 라떼. 민호야, 에스프레소 머신 압력 체크. 하늘아, 원두 보충. 수진의 지시가 명확하고 간결했어요. 모든 직원들이 그녀의 리더십을 믿고 따랐습니다. 카페 안이 활기로 가득 찼어요. 손님들의 웃음소리와 커피 머신 소리가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역시 우리 매니저님이야. 민호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수진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늘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9시가 되자 임원들도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매니저님, 특별 주문 시작할까요? 소영이 물었습니다. 응, 시작하자. 오늘도 최고의 커피로 임원님들을 모셔야지. 수진이 소매를 걷어붙였어요. 프리미엄 원두를 꺼내 직접 그라인딩하기 시작했습니다. 향긋한 커피 향이 더욱 진하게 퍼졌어요. 이 향이 정말 좋네요. 하늘이 감탄했습니다. 프리미엄 원두는 향부터 다르지. 맛도 훨씬 깊고 풍부해. 수진이 설명하며 에스프레소를 추출했어요. 크레마가 완벽하게 형성되었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예술이에요. 아직 멀었어. 더 연습해야 해. 수진이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했어요. 3년간 쌓아온 실력이 이런 순간에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특별 주문 커피들이 하나씩 완성되어 갔어요. 각 임원의 취향에 맞춰 미세하게 조절된 완벽한 커피들이었습니다. 이제 배달 준비하자. 수진이 트레이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그때 카페 입구에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중년 여성이었어요. 그녀의 온몸에는 비싼 브랜드 옷들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수진이 그녀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쳤어요. 하지만 프로답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여성이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기서 커피 마실 수 있나요? 목소리에 묘한 거만함이 섞여 있었어요. 수진의 마음에 작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친절하게 답했어요. 네, 물론입니다. 메뉴는 저기 보드에 있으니 골라보세요. 그 여성이 메뉴판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커피가 나올까요? 주변에서 커피를 마시던 직원들이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의 얼굴에 살짝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프로페셔널한 표정을 되찾았어요. 저희는 매일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바리스타들도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설명했습니다. 최고 품질의 커피를 보장해 드릴게요. 그 여성이 비웃듯 말했어요. 보장이라. 그럼 카페라떼 하나 주세요. 제대로 만들 수 있으면 말이에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어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수진이 에스프레소 머신 앞에 섰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원두를 정확히 측정하고 압력을 완벽하게 조절했습니다. 에스프레소가 추출되는 소리가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수진의 손놀림은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우유를 스팀하는 소리가 이어졌어요. 적정한 온도와 질감으로 우유 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떼 아트를 그렸어요. 완벽한 하트 모양이 컵 위에 나타났습니다. 여기 카페라떼입니다. 수진이 정성스럽게 만든 라떼를 그 여성 앞에 놓았어요. 다른 손님들이라면 분명 감탄했을 작품이었습니다. 그 여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더니 얼굴을 찌푸렸어요. 이게 뭐예요? 너무 뜨겁잖아요.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어요. 다시 만들어주세요. 수진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죄송합니다. 온도를 조절해서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그녀가 다시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온도를 좀 더 낮춰서 만들었어요. 여기 다시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불만은 계속되었어요. 이번엔 너무 미지근하네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거 맞나요? 수진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3년간 이런 무리한 요구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주변 직원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원하시는 온도가 따로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진이 최대한 참고 말했어요. 정확하게 맞춰드리겠습니다. 그 여성이 세 번째 라떼를 받고도 여전히 불만족스러운 기색을 보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둥 마는 둥 하면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어요. 명품 핸드백을 의자 옆에 올려놓고는 계속 투덜거렸습니다. 아, 정말 답답하네요. 그녀가 중얼거렸어요. 수지는 카운터에서 그 여성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트러블을 만들기 위해 온 것 같았습니다. 30분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 여성은 계속 카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수진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 여성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내 가방이 없어졌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어요.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수진이 재빨리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무슨 일이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 속에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 없어졌다고요. 그 여성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어요. 방금까지 여기 있었는데 카페 안의 모든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에르메스 버킨백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시선이 더욱 집중되었어요.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이 사라졌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수진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일단 침착하시고 정확히 어디에 두셨는지 다시 생각해 보시겠어요? 그녀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요? 그 여성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분명히 여기 의자 옆에 놓았다고요. 그녀가 의자 주변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방은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재빨리 직원들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모든 직원들, 카페 전체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민호가 카운터 뒤쪽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영과 하늘은 테이블 아래와 구석진 곳들을 뒤졌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급하게 움직였습니다. 혹시 다른 곳에 두셨을 수도 있으니까요. 수진이 애써 희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10분이 지났지만 가방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화장실, 카운터 아래, 모든 테이블 밑까지 뒤져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상해요. 분명히 있어야 할 텐데. 민호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 여성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만 끌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어요. 분명히 누군가 가져간 거잖아요.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불편해하며 자리를 떠나기도 했어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소 활기찬 카페가 순식간에 어수선해져 버렸어요. CCTV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진이 제안했어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흥분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CCTV는 무슨? 그녀가 소리쳤어요. 여기 직원들 중에 누군가 가져간 게 분명해요. 그 순간 수진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3년간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모든 직원들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선발되었고, 검증이 뭐가 중요해요. 그 여성이 수진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실은 가방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변 손님들의 시선이 더욱 따가워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당신. 그 여성이 갑자기 수진을 가리켰어요. 내가 가방 놓은 걸 똑똑히 봤을 텐데. 수진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을 직접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가방이 날개라도 달려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녀가 비꼬듯 말했어요. 당신들 중 누군가 분명히 가져간 거예요. 카페 안의 모든 시선이 수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3년간 정직하게 일해온 자신이 도둑으로 몰리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앞으로 나섰어요. 손님,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희 매니저님은 정말 성실하고 정직한 분이에요. 소영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매니저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늘도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저희가 모두 지켜봤는데 매니저님은 계속 카운터에서 커피만 만들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직원들의 증언을 무시했습니다. 당신들이야 동료니까 감싸는 거겠죠. 그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라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속에서 소용돌이쳤어요.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정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원하시면 제 가방도 확인하세요. 가방 확인은 당연하죠. 그 여성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당장 가방 내용물을 다 꺼내봐요.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런 모욕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수진이 자신의 가방을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가방을 열어서 내용물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핸드폰, 화장품, 수첩. 평범한 개인 용품들만 나왔어요. 그 여성이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다른 직원들도 확인해야겠네요. 손님, 그건 너무 과한 것 같아요. 민호가 항의했어요. 저희는 모두 정직한 사람들이에요. 정직하다고요? 그 여성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럼 왜 가방이 없어진 거죠? 카페 안의 분위기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며 하나둘씩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소 활기찬 카페가 이렇게 변해버린 게 너무 괴로웠어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저희는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럼 경찰을 부르죠.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경찰까지 부른다는 말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예요? 그 여성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기 도둑이 있어요. 카페 안이 더욱 술렁였습니다. 남아있던 손님들도 당황스러워했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정말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민호가 급히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매니저님, 괜찮아요. 저희가 모두 증언할게요. 소영과 하늘도 수진 곁으로 다가왔어요. 매니저님은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이미 경찰과 통화 중이었습니다. 네, 태양그룹 본사 15층 카페예요. 수진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경찰이 오면 더 큰 소동이 벌어질 게 뻔했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소문이 퍼질 거예요. 3년간 쌓아온 신뢰와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일단 보안실에 연락해 봅시다. 민호가 제안했어요. CCTV 확인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미 상황이 너무 커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몇 명의 임직원들이 소란을 듣고 구경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소문이 벌써 회사 내에 퍼지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카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여성이 경찰과 통화를 마치고 돌아섰어요. 10분 후에 경찰이 온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승리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때까지 아무도 나가면 안 돼요. 카페 안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경찰까지 와서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마지막까지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고 싶었어요. 괜찮아, 진실은 밝혀질 거야. 수진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어요. 10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 여성은 의자에 앉아서 승리자처럼 팔짱을 끼고 있었습니다. 수진과 직원들은 카운터 뒤에서 불안하게 서 있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카페 입구로 몰려들었습니다. 저기 무슨 일 벌어진 거야? 경찰차 온다던데. 카페에서 뭔 일이 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수진의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온 회사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어요. 3년간 쌓아온 평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진실은 꼭 밝혀질 거예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설령 진실이 밝혀진다 해도 이미 소문은 퍼져버렸습니다. 그때 카페 입구로 2명의 경찰관이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성 경찰관과 젊은 여성 경찰관이었습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더욱 조용해졌어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남성 경찰관이 말했어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에르메스 가방을 여기 직원이 훔쳤어요. 그녀가 수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 사람이 분명히 가져간 거예요. 경찰관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로요. 그럼 가방이 저절로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히스테리컬하게 소리쳤어요.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경찰관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젊은 여성 경찰관이 수첩을 꺼냈어요. 언제부터 가방이 없어진 걸 발견했나요? 30분 전쯤이요. 그 여성이 답했어요. 의자 옆에 분명히 놓았는데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그때 카페에 다른 손님들도 있었나요? 있었죠. 하지만 직원들이 가장 의심스러워요.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조사도 하지 않고 단정하고 있었어요. 혹시 CCTV는 있나요? 경찰관이 수진에게 물었어요. 네, 있습니다. 수진이 간절하게 답했어요. 확인해 보시면 저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보안실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죠. 경찰관이 무전기를 꺼냈어요. 그때 민호가 나섰습니다. 경찰관님, 저희가 증언하고 싶어요. 어떤 증언인가요? 저희 매니저님은 그 손님이 오신 후에 계속 카운터에만 계셨어요. 민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가방 근처에 가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소영도 나섰습니다. 맞아요. 저도 봤어요.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니저님은 정말 억울해요. 하지만 그 여성은 직원들의 증언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동료들은 감쌀 거 아니에요. 그녀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런 식으로 넘어갈 줄 아나요?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CCTV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방을 다른 곳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그때 카페 입구에서 또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저기 경찰차까지 왔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카페에서 사건이 터진 거야? 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온 회사가 이 일을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경찰관이 보안실에 연락을 취했어요. CCTV 확인 부탁드립니다. 30분 전부터 현재까지 영상을 보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5분, 10분.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진의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신은 결백하지만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었어요. 매니저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속삭였어요. CCTV에 다 나올 거예요. 그때 보안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관이 무전기로 통화를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통화를 마쳤어요. CCTV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긴장한 채로 바라봤어요. 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카페 직원들은 모두 카운터
근처에서만 활동했습니다. 경찰관이 발표했어요. 가방이 놓여 있던 곳에는 아무도 접근하지 않았어요. 수진의 가슴 속에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결백이 증명된 거예요. 그럼 가방은 어디로 간 거예요? 그 여성이 당황스럽게 물었어요. 더 자세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어요. 혹시 다른 곳에 두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여기 놨다고요. 그 여성이 고집을 부렸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차량에 두고 오지 않았을까요? 여성 경찰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 여성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차에, 아니에요. 분명히. 그녀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잠깐, 혹시. 갑자기 그 여성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여보, 혹시 내 가방 차에 있나 확인 좀 해줄래? 전화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대답이 왔습니다. 정말. 차에 있어. 그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카페 안이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어요. 가방이 차에 있었어요. 그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억울함과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방금까지 도둑으로 몰렸는데 알고 보니 가방은 차에 있었던 거예요. 경찰관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가방은 여기에 없었던 거군요. 죄송해요. 그 여성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수진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여전히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고 싶었어요. 그럼 이 사건은 오해였다는 거네요. 경찰관이 정리했어요. 더 이상 조사할 것도 없고요. 카페 입구에 몰려있던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이 차에 있었다네. 그럼 직원들은 억울했겠다. 처음부터 오해였구나. 그 여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수진과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수진의 마음속에서는 여러 감정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안도감, 분노, 억울함, 그리고 허탈감까지. 3년간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렸다가 다시 회복된 거예요. 경찰관들이 정리를 마치고 돌아갔습니다. 카페 입구의 구경꾼들도 하나둘씩 흩어져 갔어요. 하지만 여전히 카페 안의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그 여성이 자리를 정리하며 일어났어요. 정말 죄송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어요. 수진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녀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실수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 여성이 카페를 떠났어요. 뒤돌아보지도 않고 급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카페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평소의 따뜻한 분위기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진이 카운터에 기대며 한숨을 쉬었어요. 온몸에 힘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고생하셨어요. 민호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너무 억울하셨을 거예요. 소영과 하늘도 수진 곁으로 왔습니다. 매니저님은 정말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모두.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이 끝까지 믿어줘서 힘이 났어.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소동이 벌어진 후에 회사 내에서 어떤 소문이 퍼질지 알 수 없었어요. 설령 자신이 결백하다는 게 밝혀졌다 해도 한 번 퍼진 소문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수진의 하루는 이렇게 예상치 못한 시련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아직 하루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경찰이 떠나고 1시간이 지났습니다. 카페는 겉보기에는 평상시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몇몇 손님들이 들어와 커피를 주문했지만 대화는 줄어들었어요. 수진은 기계적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어요. 매니저님,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여요. 응, 괜찮아.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기운이 없었어요. 정말 힘든 하루였지. 그때 카페 입구로 몇 명의 임원들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특별 주문을 했던 분들이었어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아까 일에 대해 들었을까봐 걱정됐어요. 매니저님, 아까 특별 주문 커피 정말 맛있었어요. 영업본부 박 상무가 말했습니다. 역시 실력이 뛰어나시네요. 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히 아까 일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카페에 경찰차가 왔다던데? 김 전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수진의 얼굴이 다시 굳어졌습니다. 결국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 그건. 수진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손님이 가방을 잃어버리셨다고 하셔서 신고를 하셨는데요. 민호가 대신 설명했어요. 나중에 차에서 발견되어서 오해였다고 밝혀졌어요.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박 상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임원들이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수진은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이런 날일수록 실수하면 안 됐어요. 매니저님이 만든 커피는 정말 다르네요. 김 전무가 만족스러워했어요. 3년 전에 처음 왔을 때보다 더 맛있어진 것 같아요.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인정을 받을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임원들이 떠나고 나서 카페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점심 드세요.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드셨잖아요. 응, 고마워. 나중에 먹을게. 수진은 아직 식욕이 없었습니다. 아까 일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인사팀 최 과장이었어요. 그는 평소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최 과장이 밝게 인사했어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하나 부탁드려요. 네, 바로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최 과장이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어요. 아까 카페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역시 소문이 퍼진 거예요. 네, 괜찮아요. 오해였어요. 다행이네요. 매니저님 같은 분이 그런 일에 휘말리시면 안 되는데. 최 과장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수진이 감동했어요. 믿어주셔서 감사해요. 커피를 다 만들어 건네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최 과장이 떠나고 나서 수진은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아무리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도 한 번 생긴 의혹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였습니다. 혹시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어떻게 할까요? 매니저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늘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진실은 항상 밝혀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모두 증인이에요. 민호도 덧붙였습니다. 매니저님의 인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수진의 마음이 조금씩 진정되기 시작했어요. 이런 동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느꼈습니다. 오후 2시쯤 카페에 새로운 손님이 들어왔어요. 깔끔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수지는 그를 본 적이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메리카노 하나 주세요. 그 남성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권위가 느껴졌어요. 수진이 커피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남성은 카페 안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어요. 여기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감사합니다. 항상 쾌적한 환경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수진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직원들도 모두 친절하고 전문적이네요. 그 남성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특히 매니저님의 커피 실력이 뛰어나다고 들었어요. 수진이 살짝 놀랐습니다. 자신에 대해 미리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과찬이세요. 아직 배울 게 많아요. 커피를 완성해서 건네주며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 남성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셔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맛있네요. 기대 이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그 남성이 자리에 앉아서 커피를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어요. 가끔 수진과 직원들의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왠지 모르게 긴장됐어요. 평가받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나서 그 남성이 일어났어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정말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시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그 남성이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참, 아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또 그 이야기였어요. 오해였어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런 곳에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 남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시기 바래요. 그리고는 카페를 떠났습니다. 수지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더욱 조심하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혹시 경고하는 건 아닐까요? 매니저님, 방금 그분 누구예요? 민호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처음 보는 분인데 뭔가 범상치 않아 보였어요. 나도 잘 모르겠어.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중요한 사람 같았어. 그때 카페 입구로 또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태양그룹 로고가 새겨진 명찰을 착용한 직원이었습니다. 혹시 김수진 매니저님 계신가요? 저예요. 수진이 긴장하며 답했어요. 본사 인사팀에서 나왔습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인사팀에서 온다는 것은 보통 좋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혹시 아까 일 때문에 문제가 된 건 아닐까요? 무슨 일이신가요? 여기서는 좀 그러니까 잠시 밖에서 이야기했으면 해요. 수진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3년간 성실하게 일해왔는데 하루 사이에 모든 게 틀어져 버리는 건 아닐까요? 민호야, 잠시 카페 부탁해. 네, 매니저님. 걱정하지 마세요. 민호가 격려하며 말했어요. 수진이 인사팀 직원과 함께 카페를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둘만의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오늘 카페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보고가 올라왔어요. 역시 그 일 때문이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하던데
정확히 무슨 일이었나요? 손님이 가방을 분실했다고 저희를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나중에 차에서 발견되어서 오해였다고 밝혀졌습니다. 수진이 최대한 정확하게 설명했어요. 저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다면 다행이군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한 것 자체가 문제예요. 인사팀 직원의 말에 수진의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부에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더욱 신중하게 행동해 주세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억울함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인사팀 직원이 떠나고 수진은 혼자 복도에 서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완벽한 하루를 계획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틀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수진이 깊은 한숨을 쉬며 카페로 돌아갔습니다. 동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매니저님, 무슨 일이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주의하라는 이야기였어.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런 일이 또 생기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하루 종일 무거웠던 마음이 더욱 무거워졌어요. 오후 4시가 되자 카페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커피타임을 즐기려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들어오고 있었어요. 수진은 여전히 무거운 마음으로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인사팀과의 대화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매니저님, 힘내세요. 하늘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오늘 하루만 참으면 돼요. 응, 고마워. 수진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오후에 왔던 그 중년 남성이었어요. 수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올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또 오셨네요. 네,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다시 왔어요. 그 남성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번에는 에스프레소로 주세요. 수진이 에스프레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그 남성이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어요. 오늘 하루 힘드셨죠? 수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걸까요? 괜찮아요. 사실 저는 이 카페를 자주 지켜보고 있어요. 그 남성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어요. 매니저님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감동받았어요. 수진이 궁금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일까요? 3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부터 지켜봤어요. 어떻게 그런 걸 아세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이 회사 사람이에요. 그 남성이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매니저님은 저를 모르시겠죠. 에스프레소가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한 크레마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정말 예술이네요. 그 남성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런 실력을 가진 분이 오늘 같은 일을 당하다니. 수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그 일을 알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억울한 일이었어요. 저는 아무 잘못이 없었어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진짜로요. 물론이죠. 저도 모든 걸 지켜봤으니까요. 그 남성의 말에 수진이 깜짝 놀랐어요. 지켜보셨다고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그가 에스프레소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그 손님이 얼마나 무리한 요구를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수진의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되었어요. 매니저님은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대응하셨어요. 감사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남성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런 일들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그런 걱정이 있었어요. 혹시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그 남성이 친근하게 말했어요. 일단 CCTV 각도를 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CTV 각도요? 네.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가 카페 안을 둘러보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직원들 교육도 더 철저히 하시고요. 수진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는 조언이었어요. 마지막으로 고객 응대 매뉴얼도 다시 점검해 보세요. 네. 좋은 조언 감사해요. 그 남성이 에스프레소를 다 마시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또 오세요. 수진이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이 문 앞에서 다시 돌아섰어요. 참, 제가 누구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사실 궁금해요. 수진이 솔직하게 답했어요. 저는 그 남성이 말하려던 순간 카페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어요.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수진이 창문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아침에 소동을 벌였던 그 여성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뭘 잘못했다는 거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가방을 차에 두고 와서 카페 직원들을 도둑으로 몰았어요. 그 여성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 카페 밖으로 나가봤습니다. 그 여성이 한 남성과 함께 있었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인한테 뭔 짓을 한 거요? 그 남성이 수진을 보며 화를 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오해라고요? 그 남성이 더욱 화를 냈어요. 우리 부인이 이렇게 울고 있는데 오해라고 하세요. 그때 카페에서 나온 중년 남성이 다가왔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연스러운 권위가 있었어요. 당신은 누구세요? 화난 남성이 물었어요. 제가 태양그룹 회장 강태선입니다. 순간 모든 사람들이 얼어붙었어요. 수진도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이라고요? 그 여성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를 내던 남성도 급히 자세를 고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그가 90도로 인사했어요. 저는 영업본부 김영수 전무입니다. 강 회장이 차분하게 상황을 살펴봤어요. 무슨 일로 이렇게 소란스러운 겁니까? 김 전무가 당황스럽게 말했어요. 제 아내가, 제가 설명할게요. 그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가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카페 직원분들을 의심했어요. 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 매니저님이시군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를 아세요? 수진이 놀라서 물었어요. 저는 이 카페를 자주 이용해요. 강 회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매니저님의 실력을 잘 알고 있어요. 김 전무 부인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회장님이 직접 아는 사람을 자신이 도둑으로 몰았던 거예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제가 너무 당황했다고 해서 남을 도둑으로 모는 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내를 단단히 교육하겠습니다.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인격 모독이에요. 수진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위해서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의 우수한 직원을
이렇게 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강 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김 전무 부인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녀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수진도 당황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하지만 강 회장은 만족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괜찮다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가 김 전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전무님, 내일 제 사무실로 오세요. 김 전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강 회장이 수진을 향해 말했어요. 매니저님, 이런 일로 상처받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수진이 감동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열심히 해주세요.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우리 회사의 자랑입니다. 김 전무 부부가 황급히 사라졌어요. 둘 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진과 함께 카페로 들어갔어요. 카페 안의 직원들도 모두 놀란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고 계시네요. 강 회장이 직원들에게 인사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민호와 소영, 하늘이 모두 감격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이 직접 격려해 주시다니요. 특히 수진 매니저님은 정말 우수한 직원입니다. 강 회장이 수진을 보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큰 일을 맡겨도 좋을 것 같아요. 수진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힘들었던 하루가 이렇게 끝나다니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강 회장이 카페 안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직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직접 도와주시다니요. 매니저님, 평소 어떤 마음으로 일하세요? 강 회장이 친근하게 물어봤어요.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해요. 수진이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뿌듯해요. 좋은 마음가짐이네요. 강 회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진짜 프로가 될 수 있어요. 카페 안의 다른 직원들도 회장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어요. 민호 씨도 오래 일하셨죠? 강 회장이 민호에게 물었어요. 네,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민호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매니저님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어요. 팀워크가 좋아 보이네요. 강 회장이 흐뭇하게 말했어요. 이런 분위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죠. 소영과 하늘도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서 있었어요. 회장님과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를 나눌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회사 직원들이 좋은 커피를 마실 수 있어요. 강 회장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합니다. 수진이 대표로 답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때 강 회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중요한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잠시만요. 그가 전화를 받으며 자리를 비켰어요. 직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 대박이야. 하늘이 작은 목소리로 외쳤어요. 회장님이 직접 우리를 칭찬해 주시다니. 매니저님 정말 대단해요. 소영도 감격스러워했어요. 앞으로 우리 카페가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수진의 마음도 벅찼습니다. 아침에 그렇게 절망적이었는데 이제는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마치고 돌아왔어요. 죄송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런 기회에 직원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강 회장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평소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정말요? 하늘이 놀라서 물었어요. 물론이죠.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 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이런 CEO는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은 정말 안타까웠어요. 강 회장이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조치를 취하겠어요. 무슨 조치요? 수진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일단 보안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겠어요. 강 회장이 설명했어요. CCTV도 더 추가하고 직원들 보호 매뉴얼도 만들겠어요.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정말로 직원들을 생각해주는 CEO였어요. 그리고 매니저님께는 특별한 제안이 있어요. 특별한 제안이요? 수진이 두근거리며 물었어요. 본사 전체 카페 운영을 총괄하는 자리는 어떨까요?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승진 제안이었습니다. 정말요?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매니저님의 실력이면 충분해요. 강 회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3년간 쌓아온 경험과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꿈만 같은 일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이 깊게 인사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호와 소영, 하늘도 박수를 쳤어요. 매니저님 축하해요. 정말 잘 되셨어요. 카페 안이 축하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그럼 다음 주부터 새로운 업무를 시작하시면 돼요. 강 회장이 말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시면 더 드릴게요. 아니에요. 바로 시작하고 싶어요. 수진이 의욕적으로 답했어요. 새로운 도전이 기대돼요. 강 회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이런 열정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어요. 그때 카페 입구로 몇몇 임원들이 들어왔어요. 회장님이 여기 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온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여기 계셨군요. 박 상무가 인사했어요. 네, 좋은 커피 마시면서 직원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강 회장이 답했어요. 이 카페 정말 훌륭하네요. 김 전무도 말했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색했습니다. 아까 자신의 부인이 일으킨 소동 때문이었어요. 수진 매니저님이 승진하게 됐어요. 강 회장이 발표했어요. 본사 전체 카페 총괄 매니저로요. 임원들이 놀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되셨네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 수진은 꿈 속에 있는 것 같았어요. 아침에는 도둑으로 몰렸는데 저녁에는 승진 제안을 받다니요. 인생이 이렇게 극적으로 바뀔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강 회장이 일어났어요. 오늘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저희가 더 감사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강 회장이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여러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세요. 우리 회사의 소중한 자산이에요. 그의 말에 모든 직원들이 감동했어요. 이런 CEO 밑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운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강 회장이 떠나고 나서 카페는 축제 분위기가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도 소식을 듣고 축하하러 왔습니다. 수진 매니저님, 정말 축하해요. 승진 소식 들었어요. 정말 대단해요. 수진은 하루 종일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탔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이제야 모든 게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매니저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3년간 정말 열심히 하셨잖아요. 너희들도 고마워. 수진이 동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나를 끝까지 믿어줘서 당연한 거죠. 소영이 말했어요. 매니저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가장 잘 아는데요. 하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일할 수 있어서 기뻐요. 수진의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이런 동료들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어요. 저녁 6시가 되어 카페 운영을 마감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특별한 하루였어요. 오늘 정말 수고했어. 수진이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자. 네, 매니저님. 모두가 힘차게 답했어요. 수진이 카페 문을 잠그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에 완벽한 하루를 계획했을 때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좋았습니다. 시련이 있었기에 더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진이 집으로 가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도전이 기대됐습니다. 3년간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더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수진의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내일은 정말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였습니다. 완벽한 하루는 아니었지만 완벽한 결과를 얻은 하루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생겨도 당당하게 맞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어요.